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외신을 통해서 시장과 종목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헤드라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그런 움직임이었죠. 중국 기업들이 급락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투자 불가 판정이 시장에서 내려진 듯하다. 이 내용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좀 급락을 하고 말았는데요. 시진핑 국가 주석의 3연임 그리고 체제 공고화가 결국은 중국에는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투자 불가하다라는 판정을 시장에서 좀 자아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베스코 골든 드래곤 차이나 ETF라는 그런 ETF 상품이 있습니다. 약간 20% 정도 장중에 하락하는 구간이 존재를 하면서 52주 신저가를 다시 한번 좀 경신하고 말았는데요. 참고적으로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이면서 미국에 상장된 65개사를 포함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도 알리바바가 장중 한때 20% 가깝게 좀 급락하는 구간도 있었어요. 종가 기준으로는 한 12% 정도 좀 낙폭을 줄이기는 했지만은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52주 신저가를 알리바바도 경신을 하는 그런 구간이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텐센트 뮤직이라든지 핀도어와 같은 중국의 기업들,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던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요. 시 주석 하에서 중국 정부의 IT 산업에 대한 규제가 좀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로 작용했던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을 하는 것에 더불어서 핵심 지도부를 모두 다 충성파로 일색으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정책 불확실성을 좀 불을 지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산업에 대한 규제 외에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하에서 계속해서 이어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제 타격도 시장을 우려하는 듯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번스타인 같은 기관에서는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에 기반한 주식들이 다시 한번 투자 불가 상태가 됐다라고 토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기업에 관한 공포심이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투자 기회일지 펀더멘털에 대한 판단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은 쏘쏘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기회라는 의견도 물론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이슈가 나오기 전에 그 이전부터 나왔던 중국 기업들에 대한 펀더멘털 관련 경고음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기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문가가 바로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 수석 스트래티지스트가 되겠는데요. 결국은 펀더멘털과의 괴리를 들어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지금 매수 기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성장세 회복이라든지 점진적인 리오프닝, 그리고 통화와 재정 부양 등을 통해서 이들 기업들의 주가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와 4분기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펀더멘털이 좋음을 다시 한번 입증할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 분석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JP모건은 꽤 오래 전부터 가치주가 이제 성장주가 되고 있고 성장주가 가치주가 되고 있는 그런 장세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성장주지만은 지금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좋아진 가치주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수 기회라고 콜을 남긴 바가 있겠습니다. 이 같은 의견을 이번 시진핑 국가주석 3년임에도 불구하고 유지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중국 기업에 매수할 만한 손이 가지 않는 이유로는 펀더멘털과 관련한 지적이 최근까지 나왔음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리바바라는 대표적인 종목을 통해서 한번 그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시티그룹에서 알리바바에 대한 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영업 효율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이라든지 그리고 락다운에 따른 수요 둔화가 결국 매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알리바바의 예상 대비해서 약한 좀 실적의 회복을 좀 전망하고 있었는데요. 7월 달에 GMV 지표, 이제 총 거래액이 되겠죠. 5월 달과 6월 달에 비해서는 개선이 됐지만은 8월과 9월에는 또 안 좋아졌다라는 점을 일전에도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중국 기업과 관련한 이런 이슈들 외에도 또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과 관련한 얘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헤드라인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요. 수요 둔화 우려에 테슬라가 중국의 가격을 인하했다라는 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수차례 가격 인상을 했었던 테슬라였죠. 그리고 최근까지도 가격을 많이 좀 올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에서의 가격을 인하하고 나섰습니다. 모델 3의 가격을 약 한 5% 정도, 그리고 모델 Y, SUV 모델의 가격을 약 한 9% 정도 이번에 인하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결국은 이 같은 테슬라의 가격 인하는 경제 압박에 따른 수요 둔화를 좀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일론 머스크 CEO가 중국이 침체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듯하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전한 바도 있었고요. 사실 이제 당장 매출은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역대 가장 많은 83,135대의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을 판매한 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3분기의 중국 매출 같은 경우에도 YOY 기준으로 65%나 신장됐던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지난달에 20만 대 이상 판매를 했던 BYD를 비롯해서 니오라든지 리오트 등의 중국에서는 여전히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실적이 좋아진 것도 뭐 테슬라만의 좋은 점은 아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격 인하 소식이 나오자 주가는 좀 하락 반응을 나타내고 말았는데요. 그러면서도 판매 증진이 기대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중국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테슬라의 가격 인하를 바라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전까지는 좀 관망 모드로 나섰다면은 이번에 가격 인하를 등에 업고 실제적인 구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BOA는 여기에 더해서 또 이번에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연쇄 반응을 촉발해서 가격 전쟁이 나타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어떤 기대감도 있지만은 주가 반응으로 본다면 걱정을 불러왔던 테슬라의 가격 인하 소식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판단을 해봤더니 역시 쏘쏘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 낙관론은 유지할 만하다. 하지만은 악재도 산재에 있다. 테슬라에 대해서 최근에 좀 판단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날 모건 스탠리에서 이 테슬라에 대해서 여전히 당사의 전기차 관련주 탑픽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도에 320만 대, 그리고 2030년도에 770만 대 판매 등의 장기 전망은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목표 주가를 기존의 350달러에서 33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공급 차질이라든지 아니면은 환율상의 불이익, 그리고 인플레이션, 결국은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요인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잠재적인 또 악재로 지목을 했던 모건 스탠리의 분석이 이날 바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치적인 긴장 고조에 따라서 중국에서의 수익성이 좀 악화될 것으로 우려가 된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글로벌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더욱더 둔화될 가능성도 저희가 염두를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3분기에 중국에서의 테슬라 매출이 굉장히 호조세를 띄었다라고 언급을 드렸죠. 그러면서 첫 9달, 9월까지의 성적표도 굉장히 좋습니다. 매출이 중국에서 50.4%나 전년 대비해서 신장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장기적인 실적 트렌드 관련해서도 우려 요인도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저우에서의 코로나19 관련된 어떤 락다운이라든지, 그러면서 재차 어떤 제조와 공급 프로세스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투자정보 웹사이트 시킹알파에서도 3분기에 중국의 성장률이 시장 예상 대비해서 좀 부진하게 나왔죠. 아니면은 당초 정부의 목표치보다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테슬라의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에 대한 경계감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마켓맨,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